두 가지 변수를 줄 거예요. 하나는 K라는 변수인데 이게 그 민간들이 예금, 디파짓도 가지고 있고 또 현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도 가지고 있고 이제 캐시도 가지고 있는데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을 K라고 할 겁니다. K. 뭐 약어로는 뭐 CR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Z라는 것은 이제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 예금은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을 장전을 해둬야 될까? D분의 R.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지급준비율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게 꽤나 문제풀이 과정에서 많이 물어보고요. 또 의미가 있는 게 K하고 Z만으로만 구성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K하고 Z만으로만 구성을 시키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통화승수의 도출 두 가지가 보이시지만 우리는 하나, 위에 것만 볼 건데요.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돈 얼마 있어? 돈 얼마 있어? 물어보면은 깡패 같죠? 그치? 돈 얼마 있어? 그러면은 이제 순진한 사람들은 지갑 속에 뭐 5만 원 있어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순진한 사람이 아니지, 그지? 그리고 진짜 순진한 사람은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지갑 속에 돈이 얼마 있고요. 5만 원 있고 은행에 30만 원 있어요. 예금돼 있어요. 이렇게 답한다고요. 그게 네 돈 다야? 네, 제가 갖고 있는 돈 다예요. 모든 사람들의 현금하고 모든 사람들의 예금을 합하면 그게 바로 통화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통화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플러스 모든 사람들의 디파짓되어 있는 예금의 총합, 이걸 보고 우리는 통화량이라고 부르죠. 통화량, 현금 플러스 예금. 본원 통화는 뭐라고 했어요? 본원 통화는 여기 적혀 있잖아. 그치? 캐시하고 지급준비금. C 플러스 지급준비금.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본원 통화라고 부른다고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통화승수가 무엇이냐? H 곱하기 통화승수가 M이라고 하면은 요거 분수로 표현한 것 자체가 바로 통화승수가 되는 것입니다. H분의 M. 위에가 더 많은가 보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얘를 소문자로 바꿀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죠? 라고 말한다면은 D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D. 그러니까 D가 다 보이도록 수식을 짤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 봐봐요. 여기도 D 있고 여기도 D 있잖아. 그리고 그냥 D도 있잖아요. 모든 그 대문자들을 D가 보이도록 정돈한다면은 통째로 나눴을 때 대문자를 싹 다 없앨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C라는 것은 봐봐요. 스몰 k 곱하기 D죠. 스몰 k 곱하기 D, 그리고 기준은 D. 아래쪽에 C라는 것은 스몰 k 곱하기 D, R이라는 것은 스몰 z 곱하기 D,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테니 통화승수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통째로 나눠서 K 플러스 Z분의 K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실제로 대부분의 쉬운 사례의 문제에서는 그냥 이 통화승수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시험 문제는 대부분 대처가 됩니다. 근데 모르겠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이 통화승수를 도출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제에서 통화승수라는 개념이 일단은 좀 어렵게 나온다면요, 이 과정 자체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뭘 좀 추가로 담아서 풀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신 문제들에서는 요거 암기만으로 커버돼요. 근데 이제 암기하더라도 K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 C 더하기 D는 M이라면서 M분의 C는 얼마?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계산이 왜 안 돼? 되지? 그지? 이걸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외우고 있다고요? 현재 통화량은 100이고 캐시는 20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줬어. 그럼 디파짓이 얼마인 거예요? 80. 그럼 80분의 2니까 4분의 1 풀면 돼. 이걸로 풀면 돼. 그러니까 조금 다른 형태로 주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첫 번째 통화승수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본원 통화의 통화승수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잠깐만. K 플러스 Z분의 K 플러스 1 이거를 곱한 것이 바로 시중의 통화량이 되지 않겠는가. 1보다 무조건 커요. 왜냐하면 Z는 제가 0.1 정도를 사례로 들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숫자가 훨씬 더 크고요. 따라서 훨씬 더 위에 있는 숫자가 크니까 본원 통화보다는 통화량이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만약에 K가 증가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K가 증가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뛰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돈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경제가 조금 안 좋으면은 은행 부도날까봐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겠죠. 그지? 예금자 보호법으로 되는 게 5천밖에 안 되니까. 따라서 K가 증가하게 되면은 요거 한번 좀 뜯어볼게요. 요건 작은 숫자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큰 숫자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K가 증가한다면은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둘 다 오르죠. 둘 다 오르는데 수치예를 들어보자. 여기 100, 여기 10, 100. 비율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오르죠? 분모값이 비율적으로 많이 오르고 분자는 비율적으로 적게 오르겠죠. 그치? 둘 다 K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올라버린다면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지만 비율적으로는 얘가 더 오르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화승수는 감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K가 증가하게 되면은 통화승수는 감소하니까 본원 통화가 불변이면은 통화량이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직관적인 문풀 요령을 하나 주자면은 은행에 입금된 돈이 많아야지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지갑 속에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은행에서 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그런 기능이 줄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행에 현금이 많아야지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돈 현금 막 보유하는 것만 엄청 신경 쓰면은 은행의 돈이 줄어들 것이고 걔네들 돈 장사 못 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통화를 보유한다라는 의미는 화폐 수요를 증가시킨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예금한 것보다 내가 화폐를 조금 더 많이 가져야지 하면서 화폐 수요를 증가시켜요. 화폐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은행에 입금해 놓은 예금을 줄인다는 것이고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면은 당연하게도 은행이 장사를 덜 하게 된다고요. 그 은행이 막 통화 창출을 아까 말씀드린 그거 되겠어요? 잘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경제 살리고 싶으면은 집에 현금으로 막 5억씩 10억씩 지금 갖고 계시지. 입금해요. 입금하셔가지고 은행이 그 돈 장사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면은 경제가 위축돼요. 금융시장에서 파생되는 마이너스 충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두 번째, 이건 쉽죠. 지급준비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지급준비율이 상승하면은 분모만 올라가니까 전체는 떨어지니까 통화승수가 감소하게 되죠. 지급준비율이 뭐죠? 예금 대비 요거 지급준비금의 비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은행에 뛰어가서 막 돈을 찾겠네 말겠네 하고 있으면은 그럼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우도 은행 입장에서도 야, 나 예전만큼 돈 장사하기 위해 장전할 때 좀 이 정도만 부여하는 걸로 불가능할 것 같아. 준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요거 장사하지 말고 놔둬. 그러면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따라서 지급준비율이 상승한다면은 본원 통화가 불변임에도 불구하고, 즉 중앙은행 예치금과 발행액의 규모가 똑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화 승수가 떨어지면서 시중 통화량은 감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